예, 인베스트 싱가포르 유학원, 저번에 이어서 저번에 이제 호텔 경영 학과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특정한 업종을 비판하려고 그 동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유학을 가기 전에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를 주는 게 이 동영상의 목적이지, 뭐 어떤 업종은 너무 안 좋아 무조건 이제 평가절하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왜냐면 제가 그걸 해본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거를. 그래서 제가 아는 방법의 조사 방법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그냥 인터넷에 한두 개 나와서 여기 괜찮은 것 같네? 그럼 그런 거로 모든 걸 끝내버려요. 그러면 엄청난 후회를 가져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내가 열어보고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 4,600km 떨어져 있는 싱가포르까지 뭐 자녀를 보내는 일인데, 그거를 단순하게 몇 번 조회해보고 여기 괜찮네? 너무 쉽죠. 그죠? 그러면 제가 대가를 치른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호텔 경영 2탄으로 약간 좀 다른 거를 좀 봤어요. 이건 구글에서, 네이버에서 해봐도 됩니다. 이제 보통은 호텔 경영은 저번에 우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뭐였냐면, 공채로 가야 된다. 그죠? 근데 그 공채로 가는 게 근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봤는데, 호텔 경영 쪽의 공채는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요, 1등의 학교가 보니까 경희대 호텔 경영학과 졸업생, 그 다음에 서울대,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나머지 등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들으면 다 아는 학교인 거고, 뭐 영어는 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공채로 가야 되는데, 뭐 롯데호텔이라는 걸 한번 찾아봤어요. 신입사원팀 경력사원 뭐 모집한다. 한번 이렇게 보죠. 도대체 뭐가 돼 있나. 자, 이거는 경력에 대한 모집이네요. 뭐 월급은 회사 내규에 따르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경력사원인 거고요. 롯데호텔의 IT 전략팀, 뭐 이거는 이제는 호텔이긴 하지만 IT 전략팀이니까 넘어가 볼게요. 호텔에서 뽑는데 성별은 무관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회사 내규에 따라 급여하고, 고용의 형태는 인턴입니다. 여러분들 인턴은 뭐 아마 그 대부분 아실 거예요. 없어도 되는 게 인턴인데, 아무튼 인턴 형태로 뽑아요. 뽑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롯데호텔의 경우 인턴으로 뽑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태의 계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이거 뭐 쓸데없는 걸 눌러서 제가 뭐 지도 같은 거는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뭐 조리팀, 그죠? 인턴 사원 채용 공고, 그죠? 한번 보죠. 인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채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호텔은 제가 이제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실제 롯데호텔하고 신라호텔에 취업한 형태를 봤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죠? 뭐죠? 신라호텔이면, 만약에 제주예요. 제주 신라호텔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고를 내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리고 이 신라그룹이 어디죠? 신라그룹이 삼성인가? 아무튼 그룹사에서 공고를 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그룹사에서 공고가 내는 게 이제는 공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채는 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겠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신라호텔에서 이렇게 공고를 내는 건 100% 계약직이더라고요. 계약직 형태로 일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손이 가장 필요한데 그냥 사람을 투입하는 형태고, 사실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룹사 공채에서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신라호텔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경우는 롯데호텔은 굉장히 비용 월급이 되게 적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어떠냐. 싱가포르는 호텔이 많습니다. 뭐 짜금짜금한 호텔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jobsdb.com이라는 사이트인데, 뭐 이런 사이트도 있고 잡스트리트라는 사이트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은. 잡스DB는 이제는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타이완 이런 데의 일자리들을 우리가 조회할 수 있고, 한국에 이런 사이트가 사람인이죠. 옛날에는 잡코리아를 많이 썼다가 요즘 학생들은 사람인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제 호텔에 관련된 키워드로 조회를 한 다음에 쭉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랬잖아요. 일자리가 많든 그거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자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목을 제가 이렇게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호텔이래요. 호텔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싱가포르 호텔은 다, 최신 호텔들은 다 조금 합니다. 왜? 사람 많이 넣어야 되니까. 그죠? 옛날 호텔들이 훨씬 더 방이 커요. 자, 일단은 잡의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1년, 최소 1년의 경험은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주당, 그죠? 6일을 일하네요. 그죠? 보통은 뭐, 그죠? 5일 일하는데, 얘는 6일 일하네요. 그리고 MS 워드와 엑셀 같은 거를 쓸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또 보니까 랭귀지가, 이제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어, 그리고 여기 바하사, 이거 무슨 어느 나라 말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아마 인도네시아 말 같은데 그런 거를 스피킹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와 다른 랭귀지 하나 더. 와, 쉽지 않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언어라는 게 한 개의 언어도 쉽지 않은데 그거와 다른 랭귀지. 그리고 최소한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스쿨의 5레벨의 평가는 있어야 된다. 뭐 대학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뭐 디그리 과정을 나와야 된다. 디플로마는 해야 된다. 그런 요구사항은 보니까 없고 나머지는 뭐 긍정적인 자세, 그 다음에 굿 커뮤니케이션, 그죠? 뭐 그냥 대화 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고 쭉 보면 잡에 대한 이제 설명들이 있는 거죠. 뭐 체크인이나 체크아웃을 하는 게스트에 대해서 체크인, 체크아웃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게스트에 대한 정보, 그 게스트 등록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클린 카운터에서 카운터에서 뭔가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보면 이제 나머지 것들은 그럼 이제 알겠고. 예, 뭐가 없죠? 돈이 없잖아요, 돈이. 그죠? 6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직원은 약 50명 정도 있는데 이 회사는, 그죠? 일단은 돈이 없어요. 뭘 얼마를 주는지. 일단은 잡스DB에 나오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월급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월급이 없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뭐 얼마를 주겠다 뭐 그런 말이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연락을 해봐라.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좀 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채용을 할 때, 어떤 회사를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직률입니다. 이직률이 10%를 넘으면 그 회사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우연치 않게 뭐 작은 회사, 작은 호텔 같은데, 그죠? 이런 작은 호텔 많습니다. 싱가포르는 큰 호텔보다. 그러면 여기는 급여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보나 마나인 거죠. 그죠? 왜? 급여를 많이 주고 좋은 조건이면은 앞에다 공표를 하지, 이렇게 안 적어두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뭐 다른 것도 뭐 더 있는지 한번 보죠. 데스크. 자, 한번 보죠. 얘도, 일단 뭐 호텔이 큰가요? 저는 뭐 처음 보는 호텔인데, 그죠? 일단 리퀘어먼트를 보면, 요구사항을 보면 뭐 영어, 그죠?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되고, 뭐 커뮤니케이션 스킬 필요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대학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2,400달러, 그죠? 2,400달러에, 그래도 여기는 돈이라도 이렇게 딱 공표를 했네요. 2,400달러를 주고, 위치는 보니까 뭐 MRT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요 세 개 MRT 근처에 있는 호텔이고. 자, 쭉 봐보죠. 뭐 이렇게 뭐 호텔이 좀 몇 개 있나 봐요, 여기는. 자,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특별한 요구 조건은 없어요. 그 회사는 201명에서 500명의 직원들. 아까 그 회사보다는 10배 정도 큰 호텔이네요. 이 호텔 자체는. 자, 2,400달러로 시작을 하는데, 한번 보죠. 24시간 호텔은 싱가포르에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다른 일 뭘 시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4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이 안 되죠. 왜냐면 이제는 80불로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연봉 1,900? 2,000 정도 되겠네요. 그냥 넉넉 잡아서 연봉으로 치면 2,000이 되고, 실수령액으로 원화로 대충 산정하면 한 18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한국의 호텔은 많이 주냐? 그렇진 않아요. 한국의 호텔도 엄청 짭니다. 그 대신 원하니까 여기보다는 조금 더, 정말 조금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좀 큰 호텔, 뭐 마리나 베이 샌즈 이런 걸 보려고 했는데 마리나 베이 샌즈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네요. 좀 큰 거를 보고 싶은데, 자, 이건 하나 더 보죠. 이거는 뭐 디스크립션이 있고 이거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내용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자, 게스트 서비스의 프런트 데스크에 있는 걸 한번 보죠. 베이직 기본 정보는 참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죠. 뭐예요? 1,500달러야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 추가로 뭔가 더 주겠다. 뭐 이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예. 싱가포르의 방값이 얼마인데요? 조그만 오피스텔 하나가 월 2,000입니다. 2,000달러. 불이에요. 오피스텔 하나가 아주 외지에 있는 게. 그러면 교통비랑 밥값하고 펍이라는 거는 전기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펍 비용 내고 그러면 여기는 뭐 무조건 마이너스인 거죠. 물론 방이 아니라 그냥 룸에서 방 하나에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아니라 방 하나에서 살면 뭐 그렇게 많은 돈은 들어가지 않지만 아무리 못해도 700달러 뭐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돼요. 500달러부터는 너무 안 좋은 집인 거고, 500달러를 낸다고 해도 1,500달러면 못 살죠. 그죠? 못 삽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서 이제 모집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영어를 못해도 돼요. 저도 못합니다. 근데 대충 영어 단어 갖고 봐도 의미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5,000불짜리가 있냐, 월급이? 없죠. 여기 뭐 2,565달러 준대는데, 뭐 2,565달러 해도 200만 원도 안 됩니다. 어차피. 그죠? 그나마 이제 자신있게 돈을 앞에다가 썼는데, 그럼 나머지 것들은 도대체 뭐라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이게 싫은 거예요. 학생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싱가포르는 취업률이 아주 좋습니다. 대학 안 나와도 돼요. 그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 영어 좀 잘하고 좀 이쁘장하고 솔직히 말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왜? 리콰이먼트의 요구사항에 대학이라는 말을 뭐 물론 3개밖에 보진 않았지만 있지도 않습니다. 네,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이런 환경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직한다라는 거를 상상할 수가 있고, 그럼 이런 돈에 만족할 사람은 도대체 싱가포르에서 누구냐라는 걸 봤을 때 제 판단에는 말레이시아 사람인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랑 싱가포르가 가까운 거 알죠? 말레이시아에 와서 일할 수는 있겠죠. 걔네들은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돈이어도. 그죠? 출퇴근해도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얘기가 되는데 한국 사람은 절대로 얘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또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전화해서. 그죠? 한번 내가 입사하려고 하는데 대충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률에 속지 마십시오. 취업률을 보지 말고 현실을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제가 롯데호텔의 연봉은 모르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호텔에서 한 5년차, 6년차 하는 사람들이 연봉이 3,500을 넘은 사람을 못 봤어요. 사실은. 그럼 뭐 누구는 3,500이 많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5년차한테는 정말 적은 거예요. 3,500이면. 신입 연봉 3,500. 이게 많아 보이죠? 신입 연봉 3,500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웬만한 중견기업은 그 정도 주는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 중소기업이나 아주 작은 기업이나 뭐 2,400, 2,500, 뭐 2,800 요 정도 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지 않냐?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호텔에서 경영을 한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모집하는 게 다 뭡니까? 서비스 쪽 일들이죠. 이런 거는 미래가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체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한 기술도 없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주방장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주방장이라면 또 뭐 미래를 위해서 투자라고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요리를 배워서 주방장까지 올라가면 되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제가 뭐 틀린 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직접 조사해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정보를 반드시 선택하기 바랍니다.